마음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당신은 가진 것이 참 많다. 당신은 아름다운 저택과 비싼 차와 훌륭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평화롭고 당신은 하고 싶은 일들을 어렵지 않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지위도 명예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가끔 외롭다고 느낀다. 무료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 삶이란 이렇게 소유하고 느끼는 감정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나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 편지를 쓰고 배달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씻고 이동하면서 먹을 간편 식사를 준비한다. 양파와 오디와 사과를 갈아 물을 적당히 넣어 주스를 만들고 떡을 데우거나 옥수수를 데운다. 처음 수확해 시중에 나왔을 때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포도를 사다 놓고 조금씩 씻어서 팩에 넣어둔 것을 하나 꺼낸다. 출근하러 이동하는 시간은 40분쯤. 이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아침을 해결한다. 7시 40분.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5kg쯤 나가는 물건을 드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2달쯤 몸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순간적으로 20kg까지 옮길 수 있다. 일터는 매우 낯선 곳이다. 지금껏 살아온 생활 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다. 하지만 생존이 등을 떠밀어 나는 이 낯선 환경에서 일하는 중이다. 만약 이 힘듦을 해석할 도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상황을, 삶을 해석할 도구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삶으로부터 초연해진다.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시선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앞에 직면한 상황을 감정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상황과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일상은 말 그대로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무질서해진다.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삶은 일견 무질서하게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 무작위하게 우연처럼 숱한 일이 내 앞에 던져진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다. 삶에는 무질서한 듯 혼돈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일목요연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 일목요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몫은 온전히 내 차지다.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구분짓고 질서를 찾아내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역량이다. 삶은 누구 때문에와 누구 탓은 있을 수 없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다. 만약 아침에 누군가와 다퉈서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하고 침착해질 것.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늘 깨어있을 것. 마음의 여유를 놓치는 순간 상황은 나를 수시로 압박하고 나는 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며 열등감과 우월감의 포로가 되기 쉽다.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들은 둘 다
마음의 방향 혹은 생각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상황들이 우연히 내게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상황의 희생양인 것처럼 착각한다. 상황이 우연인가 필연인가는 결국 내가 정한다.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곧 머피일 수도 있고 셀리일 수도 있다. 상황이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의 생각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긴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필요하다. 호흡은 나의 감정을 조금씩 조절해주는 훌륭한 이완장치이다. 이 호흡을 잘 활용하면 나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연습이 필요한 법. 감정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멈춘다. 생각도 멈추고 움직임도 멈춘다. 그리고 차분히 긴 호흡으로 들숨, 그리고 날숨, 들숨, 그리고 날숨. 호흡이 길어지면 감정의 악순환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다. 마음의 평화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나는 내 앞의 작업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이전의 삶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즐거움과 재미가 있다. 낯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즐겁다. 낯선 것과 새로운 경험을 두렵거나 힘든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재미와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자세. 나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이 두 가지 방향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나의 시선의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다. 경험만 있을 뿐. 사실 상황은 내게 그저 주어지는 것일 뿐이다.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을 지혜롭게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성장의 마중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 삶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내 앞에 제시되는 숱한 상황들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배우고 느끼며 즐겁고 겸허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지구별 여행자가 될 수 있다. 머피의 법칙이란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가 충격 완화 장치 실험을 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늘 잘못되어 갈 것이다. 그가 옳은가? 아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는 잘못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믿었다. 또한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실험조차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우를 범했다.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숱한 가능성의 영역 속에 숨어있는 성공의 순간을 위해서는 당연히 무수한 실패가 전제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즉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성공에 이르기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1879년 백열전구의 발명에 성공하기까지 에디슨 역시 온갖 실패를 거듭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잘못 되어갈 실험이라면 늘 잘못 되어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1878년부터 이 작업에 착수했으나 초기에 그의 실험에서 전구는 5초에서 6초쯤 지나면 꺼져버렸다. 1879년 10월 21일 밤 무명시를 태워 만든 필라멘트를 드디어 완성하였을 때 그것은 약 770번째의 실험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 실험이 770번째였다면 그는 769번의 실패를 경험한 셈이다. 그가 769번의 실험 이전에 숱한 실패의 좌절로 실험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이처럼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에디슨에게 실패는 없었다. 그는 진정한 발견의 순간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770번이 아니라 7770번이라도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을 것이다. 상황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 하나가 그의 평생을 좌우한다. 에디슨은 좌절의 경험이 부재할 것 같다. 그는 늘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 몰두의 삶에는 잔여물이 없다. 감정의 찌꺼기도 없다. 패배의 흔적도 없다. 다만 늘 새로운 배움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셀리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셀리는 1989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법칙. 또한 이프름의 법칙도 있다. 이프름은 머피를 뒤집었다. 하버드 경제학자 리처드 잭 하우저가 명명한 이 법칙은 가끔 작동하지 않아야만 하는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기도 한다는 것. 한 번 잘못되면 늘 잘못되는 법도 없고 늘 잘되는 일만 있을 수도 없으며 작동하지 않아야만 할 시스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된다. 유럽을 마치 제집 드나들듯 자주 여행하는 당신도 있고 미술관을 짓느라 땀을 흘리는 그도 있으며 매사에 실패를 경험하는 그녀도 있다. 당신과 그와 그녀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없는 경험은 서말의 구슬과 같다. 도처에 경험이라는 보석이 깔려있는 강가에 사는 원주민이 있었다. 그에게 보석이나 돌멩이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어느 날 이 원주민은 반짝이는 보석을 주어 실에 꿰었다.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었다. 다음 날 이 원주민은 둥글고 단단한 돌멩이를 주어 그것을 매듭으로 묶었다. 그는 매듭과 매듭 사이에 돌멩이들을 끼워 넣었고 그것을 어깨에 걸쳤다. 이 돌멩이로 그는 슬링샷을 연습했다. 그는 관역을 점점 멀리 두고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거듭했다. 그에게 작은 돌멩이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보석인지 돌멩이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든 팔찌로 만들든 무기로 만들든 그것들을 꿰어줄 끈이나 밧줄이 필요하다. 유럽을 여행하고 미술관을 짓고 매사에 실패하는 과정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당신은 삶이라는 숱한 경험을 기쁨과 감사와 긍정과
성장과 성숙으로 꿰어줄 어떤 도구를 지니고 있는가? 삶은 무료한 곳이 아니다. 삶은 고통도 아니다. 삶은 감사이며 늘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터다. 삶은 나를 키우는 터전이다.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으로 70년을 살아도 사실은 5살, 6살 아기에 불과하다. 아기는 언젠가는 쑥쑥 성장해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해야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진보한다. 인간은 진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가끔 작동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마저도 작동시킬 수 있는 힘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나의 진보다.